자, 좀 남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부대시설에서는 저희가 주의할 것은 보온 목적물인 것 같아요. 부대시설의 보온 목적물. 일단 원예시설이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 그러니까 관수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관수시설.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해줘야 되니까 난방시설 같은 보온시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난방시설, 냉방시설, 온방시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양액재배시설이 뭡니까? 물로 이렇게 재배하는 거 있죠? 양액재배시설. 수경재배라고 하나요? 수경재배. 그래서 보온 목적물은 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로 한정한다 됐습니다. 난방에는 온방과 난방을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해줘야 될 것이고요. 여름철에는 차게 좀 약간 서늘하게 해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수학기에 사용되는 선별기, 냉장고 등 농업용 시설물에 수용되어 있는 부대시설과 구분되는 직기부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온 목적물이 원예시설에서 부대 목적물하고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했었죠? 네, 그쪽이 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 같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시설장물 11개네요. 전국에서 가입한 시설장물 11개. 이게 다 외워야 될 것 같지는 않을 건데 몇 개만 외우면 될 것 같은데. 2시간 정도 주어지니까 머리 짜면 생각나겠죠?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호박, 풋고추,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장미는 별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미는 보장 방식이 좀 특이했잖아요. 나무손에 보장 방식. 또 이것이 고사 전과 고사 후, 아니죠. 죄송합니다.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좀 나눴지 않습니까? 고사된 장미와 고사되지 않는 장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원예시설에 포함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1차 시험 볼 때 장미는 들어있는데 왜 카네이션이 들어있지 않느냐 하면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는 많이 안 본 것 같아요. 없죠? 아직 오이는 있는데 오이하고 가지 같이 다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호박, 풋고추,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전국에서 가입 가능하고. 근데 원예시설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사장님이 싫어하는 거. 부추는 없어요. 부추 보장 방식 좀 특이했죠? 부추 없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하변시의 장가율입니다. 장가율. 이것도 뭐 그냥 외우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죠?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유형 고정자산은 내용연수 만료시에 있어서 잔존가액, 제도가액에 대한 비율로 하우스의 경우는 20%를 적용한다. 장가율 20% 적용하고요.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 중에 있는 하우스는 당해 목적물의 경제성 발에 최대 30% 수정합니다. 고정식 하우스의 경우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 구조체 20% 이상 교체한 계보수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 경과 연수와 관계없이 현재 가액을 제도할 가액의 50%까지 수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 계약관리입니다. 이 계약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험 문제잖아요. 보험 문제니까. 이쪽 문제는 여러분들 거의 안 되실 것 같아요. 또 출제가. 근데 구체적으로 저희 내용에는 시험법이 포함됐다, 포함되지 않았다 없어요. 그렇죠? 큐에서 이번에 보니까 뭐 계약관리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없는데 제가 보니 이것은 빠져야 된다고 보여지는 품목인 것 같습니다. 항목은 항목인데 이거 저 보험계약법 내용이잖아요. 보험계약법. 다음 평가 25입니다. 자, 계약관리 업무는 계약 내용의 철회죠. 철회, 취소, 무효, 해지, 변경, 감액 환급 등 신계약 체계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업무의 심사 및 처리 업무를 말하고 계약관리 업무의 심사 및 처리는 농작물 재보험 업무 위탁 계약에 따라 보험 모집 농협 혹은 본사에서 각각 수행합니다. 다음은 보험의 목적에서 청약 처리 기준이죠. 청약 처리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처리할 수 있고요.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초과할 경우에는 청약을 처리할 수 없다고 되겠죠. 3번에 다음 농작물 재보험에서 보험계약의 최소 기준입니다.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해야 되겠고요.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체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 자필 서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약관 제공 의무, 그 다음에 서명 의무, 설명 의무, 서명 의무 이 세 가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된다. 이겁니다.
다음 4번에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후 몇 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는 그 계약을 쓰시는데 3개월이죠. 3개월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무효사유가 되는 경우입니다. 무효사고는 이미 발생이 했거나 사고가 이미 발생한 무효죠. 무효사유고요.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영구 불변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도 무효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제가 보기엔 범위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원래 기본서 교재는 있잖아요. 이게. 네. 있는데 이번에 Q&A 공지에 보면 없잖아요. 없어요. 이게 있다 없다도 없어요. 이게. 시험 공부에 보면 기업관리 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던데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 그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해지는 두 가지가 있겠죠. 임해지하고 보험회사에 의한 해지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연낙과죠. 자연낙과란 적과 후 적과수 조사 이후 재해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실의 생리적 특성에 의한 낙과를 말하며 떫은감의 자연낙과율은 10%로 한다가 됐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이미 우리 안에 기본서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다들 하나씩. 그 다음에 18번에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 보험에 가입한 모든 가수는 통상적인 적감인 나연낙과를 조사하고 착과 과실수 조사하여 기준 수확량 및 보험 가입 금액을 확정한다. 기준 수확량도 있어야 되겠고 보험 가입 금액 두 가지를 확정시켜줘야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농작물 재해보험 환급보험료입니다. 차액보험료는 감액분 계약자 부담료 곱하기 감액 미경과 비율을 해서 차액보험료를 봅니다. 이건 좀 생뚱맞은 문제 같아요. 자, 10번입니다. 재해보험 사업자입니다.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수확기간 경과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지참해 제출한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돼 며칠 이내 보험금을 지급합니까? 7일이라겠죠. 7일 내에 결정하고요. 단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 사업자가 추징한 보험금의 50%죠. 50% 상당의 피보험자가 청구했을 때는 가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번 가로넣기. 이것은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알릴 의무죠. 해지사유고요. 회사가 그 사실을 안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의 보험료 등을 반대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했을 때는 해지할 수가 없고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했을 때 해지할 수가 없고요. 보험을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도 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계약관리 문제는 아마 저희 보험 쪽에서는 출제하기가 손해평가 쪽에서는 출제하기가 좀 그렇다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1과목, 2과목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제가 느낀 점은 1과목은 저희가 지금 드린 앞에 있는 한 장으로 정리하기 상품 내용과 한 장 정리한 것과 또 파일로 제공되어 있는 계약 인수편 한 장으로 정리한 것을 놔두시고 거기에다가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단답형이라든가 서술형은 중요한 내용만 기입이 되면 맞는 표현이니까요. 맞는 표현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뭐 이걸 나열하고 오랫동안 쓰라는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나마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보상하는 손해만 이걸 한 번만 써보면 되겠죠.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한 문제는. 이거 출제를 할 게 없잖아요. 이게 전체 내용 거의 30% 40%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좀 이제 저희들이 어려운 게 전국 단위냐 아니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이냐 이거 따져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물별 한도가 있었죠. 그건 좀 몇 가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보험기간과 관련된 것은 저희에게 외워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이듬해 보장하는 것과 올해 가입해서 올해 보장하는 방식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상 보험기간과 관련된 문제에서 뭐 생산비 보장 방식이냐 수확감소 보장이냐 나무소장이냐 이것은 이 과목에서 계산 문제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나무소재 보장에서 감소 보장 이런 것은 계산 문제 보험금 산정식이니까요. 그쪽에서 해야지 굳이 시기까지는 좀 그렇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1과목은 여러분들이 몇 번만 좀 써주시면 전체적으로 흐름은 파악할 걸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 2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한 서너 문제 또 농업재보험의
실무 평가 자료에 근거해서 한번 풀어보신다면 전체적인 흐름은 잡을 거다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 점수를 한번 써보는 이런 훈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 감사하고요. 자, 부정한 강의는 이제 실무 교육 자료와 또 다음에 단원평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 통해서 다른 좋은 자료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